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1일 저녁 7시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가 계속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작설을 다루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욕만 먹지 않느냐? 뭐 구독자가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욕먹고 구독자가 빠져나가는 대신에 얻는 게 있습니다. 뭘 얻느냐? 우파의 문제점이 뭐냐? 또 진실을 확인한다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속을 것이냐? 좌파의 문제점과 우파의 문제점이 뭐냐? 이런 데 대해서 알게 되는데, 이게 잘 되면은 우파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혁신은 자기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부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노선 투쟁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중요한 사안은 간단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입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여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부는 명쾌하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조작론자들이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특히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미국. 우리끼리 결판 내면 되지 왜 미국을 불러드립니까? 더구나 국내 정치 문제에 미국의 내정 간섭을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한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행동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외국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게 우방국이든 적이든 적의 힘을 빌리면 그건 반역이 되고, 우방의 힘을 빌리려고 하면은 그건 사대주의가 되는 거죠. 다 주권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한국의 선거 조작 의혹을 밝혀달라는 게시글을 올려놓고 벌써 10만 명 이상이 거기에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10만 명 이상이.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올린 사람들은 사이트 이름이 We the People이네요. We the People. We the People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명 이상이 되면은 답변을 해야 된다네요. 한국 청와대 사이트는 20만 명 이상이 청원하면은 이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란 게 지금까지 여러 번 들어봤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청와대가 할 수 없는 걸 해달라고 하니까 뭐 재판에 관여해달라는 이야기도 되고 수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뭘 해달라고 하느냐?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래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정당 지지율 차이가 10 내지 15%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용지의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투표 도장이 찍힌 사건 사전투표 용지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 용지가 발견됐는지는 모르지만 투표 도장, 즉 도장이 찍힌 게 투표 용지가 발견됐다고요? 금시초문인데요. 그런 주장이야 있죠. 일부 투표함 안에는 접히지 않는 투표 용지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는 모두 여당을 찍은 표들이었다. 제발 도와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도와달라면서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물들이 퍼졌기 때문에 이렇게 단시간에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60일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는데, 2012년 12월에도 말이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도 한국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조작됐다면서 청원을 했다네요. 이건 아마 왼쪽에 있는 분들이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게 다른 쪽에서, 저는 이분들을 우파라고 부르기 싫습니다. 우파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파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아닙니까?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진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우고, 그런 정의가
자유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다가 부정투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밝혀주겠다고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를 보냅니까? 수사관을 보냅니까? FBI를 보냅니까? 그래서 별도로 조사를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신뢰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신뢰성이 있습니까? 신뢰성이 있다면은 사전투표 조작론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다. 친미 사대주의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주권을 포기하고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한국의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도록 초청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하면 할 말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작태를 보고 제일 화가 나 있을 사람이 저는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 다 자주정신의 화신이죠. 두 사람 다 미국의 고마움을 가진 사람이고 미국 힘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는다든지 미국으로부터 주권 침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6.25 전쟁 중에 2차례나 잡아 넣을 국리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 그리고 핵무기 개발, 그리고 인권 정책에 대해서 당시 미국 행정부가 얼마나 싫어했다는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특히 카터 대통령이. 그때마다 이승만, 박정희는 미국 반미는 아니지만은 미국이 주권 침해를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계기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뭐냐? 당시 김영삼 야당 당수가 뉴욕타임스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국내 정치에 미국이 개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났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이거는 사대주의다. 내정 간섭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 해가지고 무리하게 김영삼 대통령을 국회에서 제명시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김영삼의 내정 간섭 초청 발언에서 시작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설이 국내에서 잘 안 통하니까 미국에 의뢰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누르고 우리 편을 들어달라. 이게 지금 한국의 좌파 문재인 세력에 얼마나 좋은 호재입니까? 얼마나 좋은 호재입니까? 자칭 우파라는 사람들은 이런 사대주의다. 이런 사대주의다. 막 욕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집회에 가면은, 집회에 나갈 때는 태극기만 들고만 들 텐데 왜 성조기까지 들고 나오느냐 하는 비판까지 지금 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한국의 우파가 위기를 맞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한미 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자주 국방 의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주 정신을 잃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김정은 정권, 북한 노동당 정권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북한에 외국 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이 있는 한국을 상대로 맞짱 뜨는 정도가 아니라 막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 의지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그런데 한국은 어떤 태도입니까? 김정은이가 핵 개발하면은 폭격을 하든지 우리도 대응 핵 개발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식으로. 그런데 안 하고요. 핵 개발하겠다는 말도 못 합니다. 제가 예비역 장성들 모임에 가서 왜 핵 개발하자는 이야기를 여러분 안 합니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미국 싫어한다 이렇게 해요.
아니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죽느냐를 미국에 물어보고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했다고 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자칭 우파라는 사람이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태도를 한국의 좌파가 얼마나 경멸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얼마나 경멸하겠습니까? 미국도 얼마나 경멸하겠습니까?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니까 한국의 우파가 이렇게 사대주의 집단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런 나라 망신도 이런 나라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또 국내에서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면은 경찰이 불러가고 검찰이 불러가고 해가지고 탄압을 한다. 그러니까 이 진실을 미국에 알려야 되겠다. 뭐 이 정도 같으면은 이게 설명이 되는데 지금 사전투표 조작설 주장한다고 해서 핍박받는 게 있습니까? 누가 핍박을 합니까? 정말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 기사를 본 우파에 생각 있는 사람, 중도 좌파에 있는 국민들, 젊은이들이 아 우파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어떻게 경멸을 할까요? 왜 사람이 경멸당할 일을 자초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자주국방 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자주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던 그 치열한 자주정신, 그게 결코 반미가 아닙니다. 반미. 오히려 미국보다 먼저 지혜로운 선택을 해가지고 나중에 미국이 결국은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미상호 방위조약. 그때 6.25 전쟁을 끝내면서 미국은 빠져나가려고 그랬어요. 그걸 딱 잡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여기 주한미군 있어야 된다. 말을 안 들으니까 휴전 회담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휴전 회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방공포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방식이 바로 방공포로 석방해버렸습니다. 유엔군이 관리하고 있던 방공포로 26,000명 석방해버렸습니다. 사실은 회담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모험을 하니까 아이젠하워 정부가 이승만을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다가 이승만에 대한 지지가 너무나 강하니까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대미 자주정신을 이승만 대통령이 보여주었는데 우리 우파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미국에 내정 간섭해달라고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저승에서 내려다보면서 한국의 우파는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더니 저렇게 돼버렸구나. 참 암담하다. 이렇게 한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